안녕하세요. 채브로TV의 채브로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래도록 함께 해온 친구가 있습니까? 다들 알다시피 가족과도 오래도록 함께 해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 속 허버트는 사과나무와 오래도록 함께 해왔대요. 무슨 일이 있었을지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허버트와 사과나무. 작은 도시의 변두리에 허버트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허버트는 양털처럼 곱슬거리는 머리에 자그마한 안경을 걸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허버트의 집은 거센 바람 때문에 옆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집 앞에는 커다랗고 근사한 정원이 꾸며져 있었답니다.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로 가득 찬 정원에는 사과나무도 한 그루 서 있었어요. 허버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름다운 사과나무를 보며 미소를 짓곤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몇 시간이고 창가에 앉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들을 바라보곤 했답니다. 허버트는 사과나무를 볼 때마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과나무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마우스 같았거든요. 사과나무는 봄이 되면 싱그러운 잎사귀 옷을 차려입고 화려한 꽃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벌들이 찾아와 여기저기로 부지런히 꿀을 날랐죠. 뜨거운 여름이 되면 사과나무는 햇볕을 가려 더위로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또 가을이 되면 노랑 빨강으로 단정한 나뭇잎들이 바람과 어울려 춤을 추었죠. 한참 춤을 추다 지치면 나뭇잎들은 아래로 떨어져 풀밭과 길 위에 누워 잠을 잤답니다. 추운 겨울에는 온몸이 마치 하얀 눈에 덮여 마치 흰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허버트는 종종 사과나무 밑에 누워 지난 일들을 생각했어요. 어릴 적 친구들이랑 누가 먼저 나무 위로 기어오르나 내기를 하던 일이며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러도 집에 가기 싫어 무성한 나뭇잎 속에 몸을 숨기던 일들을 말이에요. 허버트는 사과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냥 행복했습니다. 가끔 허버트는 집 울타리 옆에 서서 사과나무를 바라보며 와 정말 아름답다 하고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사과나무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지나가 버렸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허버트 얼굴에도 주름이 깊게 패기 시작했어요. 머리칼은 회색으로 변했다가 하얗게 바랬고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하나둘씩 사라져갔죠. 수염은 점점 더 길어져 턱과 목을 지나 가슴 위까지 닿았어요. 하지만 허버트는 예전과 똑같이 행복했고 늘 몇 시간 동안 사과나무랑 새를 바라보곤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따금씩 사과를 훔치는 개구쟁이 꼬마들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럴 땐 크게 웃으며 이렇게 외쳤죠. 그래, 그렇게 몰래 훔쳐먹는 사과가 가장 맛있지. 그러면 개구쟁이 꼬마들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무시무시한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창문 덜컹덜컹 심하게 흔들렸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낙엽들은 뱅글뱅글 소용돌이치며 공중으로 빨리 올라갔죠. 언덕 위에 있던 시커먼 먹구름들은 점점 커지면서 마을로 자꾸만 몰려왔어요. 사람들은 모두 겁이 나서 집 안으로 숨어버렸답니다. 허버트도 우르릉쾅 요란한 천둥 소리가 나자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굵은 빗방울들이 후두둑 후두둑 소리를 내며 유리창에 부딪혔어요. 조금 뒤 소나기가 쏴 하며 세차게 퍼붓기 시작했죠. 마치 누군가가 수도꼭지를 세게 틀어놓은 것 같았어요. 번개가 번쩍거렸고 요란한 천둥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허버트는 놀라 잠시 숨을 멈추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엄청난 벼락이 사과나무를 내리쳤어요. 사과나무의 줄기는 뿌지직 소리를 내며 하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폭풍우가 잠잠해진 뒤 허버트는 사과나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근사했던 사과나무는 그만 허버트의 집처럼 옆으로 뒤틀린 채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 줄기에서 뿌리까지 커다란 상처도 나 있었고요. 그걸 본 허버트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아프겠구나. 허버트는 나무를 위로하듯 상처난 곳을 조심조심 쓰다듬어 주었어요. 사과나무도 나지막이 신음소리를 내며 껍질 사이로 촉촉한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듬해 봄은 유난히 햇빛이 따사로웠어요. 새들은 여기저기서 노래하고 꽃들은 활짝 피어났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서있던 사과나무에도 연두색 잎이 새로 돋고 예쁜 꽃들이 피어났어요. 사과나무는 금방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는 없었답니다.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면 상처난 곳이 아파왔죠. 그래도 허버트는 사과나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과나무를 보면 얼굴을 찡그리며 볼품없다고 손가락질하곤 했습니다. 저런 흉한 나무를 왜 그냥 두지?
저 나무를 없애버리면 정원이 훨씬 더 보기 좋을 텐데.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리 가시오. 허버트는 사과나무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버럭 지르며 빗자루를 휘둘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과나무는 점점 더 초라해졌어요. 허버트는 불쌍한 사과나무를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답니다. 어느 날 아침, 허버트는 녹슨 자전거를 타고 집에 나섰어요. 허버트가 밝게 웃으며 지나가자 이웃들은 무슨 일로 그런지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몇 시간 후 허버트는 자전거에 짐을 가득 싣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서둘러 헛간에서 삽을 꺼내 사과나무 옆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허버트는 그 구덩이에다 어린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는 아주 키가 작은 아기나무였답니다. 이제 저 늙고 흉한 사과나무는 없어지겠구나. 이웃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곤댔어요. 하지만 허버트는 빙긋이 웃으며 어린 사과나무의 뿌리를 흙으로 덮은 다음 그 위에 물을 흠뻑 뿌려주었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허버트는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 되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행복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어느덧 어린 사과나무는 근사한 청년 사과나무로 자라 새빨간 사과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어요. 물론 늙고 기울어진 사과나무도 여전히 정 한가운데 서 있었고요. 늙은 나무는 젊은 나무의 단단한 가지에 몸을 기댄 채 편안히 서 있었답니다. 젊은 나무의 몸에 돋아난 잎사귀와 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한 아이가 사과를 슬쩍 훔쳐가도 늙은 나무는 방긋 미소만 지었어요. 사람들은 바쁜 듯 서둘러 지나갔어요. 하지만 가끔씩 걸음을 멈추고 이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늙은 사과나무는 자신의 주름 잡힌 껍질을 어루만지는 다정한 손길을 느꼈어요. 허버트는 소곤소곤 귓속말로 나무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늙은 사과나무는 이야기를 다 듣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는 허버트가 말한 걸 모두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솔솔 불어왔어요. 그 바람에는 겨울이 점점 가까워짐을 알리는 눈의 향기가 실려 있었어요. 이제 잠잘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첫눈이 창밖에서 나풀나풀 춤을 추었습니다. 허버트는 따뜻한 침대에 누워 조용히 잠들었어요. 늙은 사과나무는 밖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허버트와 늙은 사과나무는 아름다운 봄날을 꿈꾸었답니다. 브루노 헤일러 1960년에 태어나 취리히에서 성장했습니다. 1982년에 신문기자가 되었고 1989년 이후에는 음악 분야의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작품으로는 꼬마돼지 파블로 등이 있습니다. 알브레히트 리슬러 1944년에 태어났습니다. 18살 때 그림, 조각으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으며 1926년부터 프리랜스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밤에는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그 후 미술대학에서 10년 동안 강의를 했으며 현재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고요한 밤, 신비한 밤 등이 있습니다. 조국현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민스타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한 기록이 있으며 번역한 책으로는 올레 친구 흰곰, 펠릭스의 서커스 여행, 로라의 별나라 여행 등이 있습니다.